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이런저런 시대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너뛰면 다 아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엔 저의 시댁의 귀에 들어갈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입조심을 하네요. 하지만 저도 여러 사연들을 듣다 보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요. 익명이 보장이 되고 모두 다 감명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어서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남친과 결혼할 때의 일이에요. 저희 남친은 친구의 오빠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를 본 오빠가 친구를 보채서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친구가 자기 오빠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때는 친구 오빠가 군대에서 막 전역을 해서 복학할 때까지 할 일 없이 집에 있었던 때였어요. 제 친구는 자기 친오빠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서 친구 간의 우정이 금이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었기 때문이죠. 친구의 오빠가 별로 잘생긴 편도 아니었고 집에서도 매너도 꽝이라서 자기 오빠의 치부가 저에게 드러날까 봐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 오빠와 저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 지가 4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도 다른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게 결혼말이 오고 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사실 엄마가 널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널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알거든. 왜? 무슨 일인데? 친구는 굉장히 난처한 듯이 말을 꺼냈어요. 실은 오빠랑 네가 사귄다고 할 때부터 엄마가 반대를 했었어. 뭐? 엄마가 내가 싫으시대? 글쎄, 나도 네가 좋은 친구라고 늘 말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좀 욕심이 있으시거든. 그래서 미안해. 나도 네가 내 친구인데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괴롭다. 설마 하니 지금까지 수년을 사귀어 왔는데 이제서 결혼말이 오고 가니까 결혼을 반대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었죠. 그동안 친구 집에 수도 없이 놀러가곤 해서 친구의 어머니도 자주 배웠었고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반겨주셨고 친구 오빠와도 사귀는 줄은 알고 계셨는데도 따로 내게 별말은 하지 않으셔서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가 네 친구로는 괜찮아도 며느리감으로는 싫으시다는 거니? 어떤 점이 싫으시대? 친구는 굉장히 난처한 듯이 대답하기 곤란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한다고 다그쳤었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네가 우리 엄마가 반대한 이유를 듣고 난 뒤에는 날 멀리 할지도 몰라. 나도 참 이런 말 하기가 싫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제가 다그쳐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며느리 집안은 꼭 본다고 하셨었어. 우리 집안도 별 볼 일도 없는 그렇고 그런 집안이지만 어른들은 그러시잖니.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바닥에서 생선가게를 하시니까 그래서 싫다고 하시는 거니? 그래서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군요. 미안해, 미연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 오빠를 너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닌데 그랬어. 이해가 되지 않네. 지금 세상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집이 어디 있어. 생선가게가 어때서? 남한테 빌어먹지도 않고 잘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희네 집이 원래 굉장히 잘 살던 집이었는데 너네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사기꾼한테 돈도 뜯기고 하는 바람에 생선가게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야. 친구는 자기 엄마한테서 제가 직접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친구 오빠가 사귀는 동안에도 누누이 결혼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친구 엄마가 강조를 했었다는데 그동안 함구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 오빠도 몹쓸 집안도 아닌데 생선가게 집의 딸이라고 해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요즘에는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와 오빠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서 친구 아빠도 그런 며느리는 싫다고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도 전부터 집안을 분란을 일으키는 며느리는 보나마나 하다고요. 친구 오빠가 좀 더 차분하게 친구 엄마를 여유있게 설득했으면 좋았겠는데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는 바람에 친구 아빠도 결혼을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그래서 친구 엄마가 저를 만나서 결판을 낼 것처럼 하겠다는 걸 친구가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도 하지 않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네 오빠랑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은 나도 하고 싶지 않다. 네 오빠랑도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을 강행할 만큼 애틋하지도 않아. 그냥 이쯤 해서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네 엄마한테는 걱정 말라고 말씀드려라. 그래도 생선 가게 하는 집의 딸이라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난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말해주고 저는 연인이었던 친구 오빠에게 이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로만 이런저런 말들을 전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었죠. 그 때문에 친구네 집이 한바탕 크게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의 결혼 문제를 왜 함부로 파토를 내느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결혼을 하든 말든 간섭하지 말라면서 집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오빠는 바로 집을 나와서 월세방에서 지내면서 제 신혼집을 구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결혼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저에게도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선가게 집의 딸이라서 싫다는데 그런 시댁을 연을 맺고 싶지도 않다고 했었죠. 저희 부모님께는 속이 상할까 봐서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뜻밖의 강하게 나오는 친구 오빠의 반발에 친구 엄마도 한풀 꺾였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설득으로 친구 엄마를 겨우 결혼을 승낙하는 쪽으로 마지못해 결론을 내리고 친구 오빠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오빠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저 단지 부모님의 단순한 욕심 때문이니 용서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생선가게 집의 딸이니 어쩌니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도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견례장에 나갈 때까지도 저는 마음이 풀리진 않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마지못해서 자식을 못 이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겨우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모양새인데 저희 부모님을 생선가게를 하는 사람이라서 엄청 무시하고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말 한마디도 제 부모님께 결례를 범한다면 바로 끝장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장에 들어갈 때도 옷도 대충대충 평상시처럼 입었어요.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친구 오빠인 남친도 이젠 별로 정이 떨어져가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면 할 말이 없었지만 생선가게를 찬듯이 하며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집의 아들과는 결혼도 하기 싫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오빠인 남친이 어찌나 사정을 하며 매달리는지 상견례장까지 왔지만 조금만이라도 거슬리게 하면 뒤엎고 나오겠다고 맘먹었죠. 흔히들 하는 꽃다발도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예비 시부모님께 드리는 손편지나 메모 한 장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친구와 남친 알아서들 준비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일부러 시간을 딱 맞춰서 들어간 상견례장에는 남친의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남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도 반갑게 인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꾸 남친의 어머니가 저희 아빠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었죠. 우리 아빠한테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하면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친의 엄마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러는 겁니다. 혹시 탁순태 오빠?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남친 엄마에게 김말려 맞지? 네가 말려? 그러더니 이게 뭔 일이니? 그럼 네가 우리 딸의 안싸돈이란 말이냐?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린 남친의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와 우리 엄마와 거기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어떻게 남친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정말 이상한 것은 남친의 엄마는 더욱 안절부절을 못하며 두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완전 굳은 얼굴로 남친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러셨습니다. 네 아들이 맞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감히 도둑놈의 집안인 주제에 내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라고 하시면서 눈을 부라리며 무섭게 남친 식구들을 하나씩 노려보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눈이 삐었니? 널리고 널린 게 사내 놈들인데 하필 이런 도둑놈의 집구석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처음 봤습니다. 남친도 흥분해하는 아버지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장인어른, 진정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무례하게 했던 말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네 장인이냐? 못돼 처먹은 집안의 아들은 내가 사위로 드릴 수 없다. 아, 그리고 네 엄마가 무슨 말로 무례하게 했다는 말이냐? 어서 말하지 못해? 엄청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친을 압박하니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남친은 이미 저희 아버지가 생선가게집의 딸이란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던 사실을 알고서 저렇게 화를 내는 줄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선가게를 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던 거는 제가 대신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세요.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남친 엄마가 저희 아버지와 아는 사이여서 더욱 실수를 했다 싶어서 저렇게 남친 엄마가 벌벌 떨고 있다고 착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장에서 너무 무례하게 말한다고 생각했던 남친의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길래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두 눈을 똑바로 남친의 아버지를 치켜뜨면서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마누라는 우리 집 식모의 딸이었고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끔 했던 은혜도 모른 채 우리 집에 금고에 있는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둑년의 딸이에요. 그 말에 다들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하고 이게 실화냐? 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잘 살던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준 바람에 그 화병으로 몸져 누우셨는데 그때 오갈 데가 없어서 한 식구처럼 챙겨주며 먹고 살고 자게 해주었던 미혼모였던 식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식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식모살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착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고아원에 후원을 하면서 다니다가 역시나 고아원 출신인데 미혼모가 되어서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불쌍한 신세였던 지금의 남친의 어머니의 생모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부러 마당 한켠에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매달 월급을 주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말이 식모였지 가족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였던 그 식모의 딸도 할머니가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동생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친척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갖고 있던 땅들을 다 날려버린 후로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우셨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어서 가끔씩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드시고 주무시곤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식모가 할아버지께 그 약을 섞은 물을 마시게 해놓고선 금고의 문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다 빼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할아버지만 알고 있는 수첩에 적어 놓았었는데 그것을 미리 알아내고서 돈을 몽땅 훔칠 계획을 했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욱 충격을 받으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했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 일이지만 제가 대신에 용서를 빌게 해요. 엄마도 돌아가시면서도 그때 일 때문에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겠다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들 놀라서 자빠졌었죠. 남친의 어머니가
아니 그러니까 남친의 외할머니란 분이 제 할아버지의 돈을 빼앗아 달아난 도둑이었다니 말입니다. 세상에 생선가게 집에 딸이니 뭐니 하면서 집안이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더니 도둑놈의 집안이라서 그렇게 집안 운운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아주 상견례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옛날에 고아이고 미혼모라도 진심으로 믿고 받아줬고 가족처럼 잘 대해주었었는데 그런 여자에게 그 힘든 시기인 것도 잘 알면서 할아버지의 돈을 도둑질해갖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겠으니 아버지가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소를 해봤자 소용도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슬퍼런 아버지의 고함에 남친의 가족들은 죄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어요. 남친의 어머니만 계속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라고만 하더라고요. 남친도 남친의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보상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상견례장을 나와버렸어요. 그날따라 아버지는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쓴 소주를 내리마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똑똑치 않은 딸을 둔 덕에 하필 그런 도둑놈의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친이 저를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 진심이라면서 그때 할머니가 훔친 돈으로 땅을 샀었고 건물도 샀었는데 그것이 수십 배가 올라서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다면서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제 통장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수십억 원의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께 상가 건물 하나 사드리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훔친 돈이라서 돌려줘야 할 돈이라면서 사실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찾아서 돈을 돌려주라고요. 그래서 믿건 말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남친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통장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액의 돈이 아버지 계좌에 입금이 되었어요. 아마도 이자까지 쳐서 넉넉히 넣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말로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와 남친은 그냥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양가에 좋지 않은 일들로 얽혀있는데 결혼은 아니다 싶었죠. 남친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저를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와는 우정을 계속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친구의 오빠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 우스운 게 친구에 옳게 되는 여자의 집안도 건어물상집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건어물상집의 딸이면 부잣집의 딸이니 집안은 괜찮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때 할아버지의 돈을 훔쳐갔던 돈을 돌려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힘들어했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친구의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산소에 아버지랑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랬다더군요. 아버지, 말려가 왔어요. 말려가 아주머니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잘못하셨지만 말려도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버지도 아주머니를 만나시거든 용서를 받아주실 거죠? 여기까지 제 친구의 오빠와 결혼하려다만 사연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